안녕하십니까. 차선생의 차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만 난무해서 상대방들한테 답변이나 아니면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 이거는 막말과 시비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로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유산 중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동경을 하나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동경을 거울경자를 쓴다고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해서 그걸 거울이라, 구리로 만든 거울이다. 예전에는 우리가 얼굴을 비춰본다든지 그런 게 불편해서 거울 대신에 동경을 썼다. 그런데 저희들도 항상 보듯이 동경을 아무리 닦아도 얼굴을 비춰보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경이 발견되는 부분을 보면 주로 백제계열, 호남 쪽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북동이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나침판이나 아니면 컴파스가 없었을 때는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 지도에 의해서 항해를 한다든지 여행을 할 때 자신의 위치, GPS의 위치를 어떻게 측정하거나 잡았을까요?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발견된 지도 중에 일본 박물관에서 한국에서 약탈해 간 지도의 한 부분이 희만봉을 그리고 있는 거를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대단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희망봉의 위치를 우리 지도에 그릴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조선조 연말 선초에 이미 항해술의 발달에 의해서 유럽이나 아니면 세계 각국으로 무역을 통해서 실크로드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다는 예증입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가 서해바다를 갖다가 우리 영토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보고라든지 백제계열, 호남계열의 바다를 통한 해상왕국이었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라나 백제, 고구려 이 삼국 중에서 백제나 가야는 해상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해바다를 다 차지하고 반대쪽에 한반도의 반대쪽 귀퉁이를 차지하고 중국의 동해 쪽 접경 부분들을 다 이렇게 백제 계열의 어떤 영토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나침판이나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저희들이 무엇을 통해 갖고 한반도라든지 아니면 중국 변방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항해하고 자신들의 배의 위치를 망망대해서 예측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북쪽이 저쪽이다 라고 해서 북극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했지 않겠냐 라고 추정하지만 실질적으로 항해를 해본 사람들은 그게 어려운 방법임을 당연히 알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최근에 아랍에서 항해술의 카말이라는 네모 반듯한 금속 편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편의 뒤에는 고리가 하나 달려져 있고 그 고리에는 많은 매듭을 갖다 지어서 길게 묶고 그 카말의 변, 그러니까 상부와 하변을 수평선과 별의 위치를 갖다 대고 그것이 맞을 때까지 입에다가 그 끈을 한 땀 한 땀 한 땀 매듭을 늘려나가거나 아니면 좁혀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북극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기 위한 각도를 찾고 위도와 경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계는
어떻게 보면 경도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이거는 영국의 시계를 발명하게 된 이유에서도 영국에서 자신들의 해상이라든지 이런 곳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를 알기 위한 경도의 한 방편으로 시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도라고 하면 동경 몇 분 몇 도, 서경 몇 분 몇 도 그러는데, 지금 현재 경도라고 하면 그 수도, 자신들의 시간의 중심에 수도를 놓는 것을, 그곳을 자신들의 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이라고 서울경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영토의 중심에 측정이나 도량의 중심이 그 위치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면 동경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경에 보면 뒤쪽에 사방이 표시되어 있는 동경이 있고, 그 다음에 8방이나 6방이 표시되어 있는 동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줄을 카말처럼 줄을 매달아서 위로 놓으면 해가 뜨는 곳을 갖다 가리키면 나머지는 북과 동과 서와 이런 사방이 다 잡힙니다. 또한 그곳 자기의 위치와 그쪽 지평선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는 별과의 각도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라든지 지금 지형의 높이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히 가능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동경을 갖고 있는 신분들은 대단히 고위급이나 아니면 어떠한 세력을 이끌고 있는 수장급들이 동경을 보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의 화장을 위한 어떤 얼굴을 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군사적인 전략과 이렇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피스 자신들의 위치와 이렇게 하고 거리,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 방향을 측정하는 도구였으며, 그 이후로 나침판이 나반인으로 이제 다시 형태를 바꾸고 동경이 나반으로 형태를 바꾸고 그것이 간단화된 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침판일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경의 어떤 쓰임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복식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비난하거나 그 나라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어떤 그 나라의 특성과 그 나라에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한복을 입는 우리 재미교포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특정한 시기에 자신들의 어떤 민족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고 민족성을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복을 입는다고 그것이 다 공정이 된다라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우리 민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남아 있습니다. 발해 민족이었고 고구려 민족이었고, 그 민족들이 입고 있는 56개 민족 중에 한 부분으로 우리 민족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우리 민족도 있지만 전 세계 많은 곳에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있고, 그 민족들이 혈통을 잇고 문화를 잇는 과정에서 러시아에서도 한복을 입고, 중국에서도 한복을 입고, 미국에서도 한복을 입고, 일본에서도 한복은 입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고 중국도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로 보지 않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화 공정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영토의 분쟁이라든지 문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언어는, 표현법들은 지금의 이 민감한 시기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평상시에는 우리의 문화에 관심도 없고 우리의 문화와 그것에 대한 이해도는 낮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부분에 더 발달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격지심이며 그것은 좋지 못한 모습으로 서방이나 외교적인 부분이나 외세에 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